축서 하고 딱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나가거든요. 그 군복에 그런 스웩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다음에 딱 끝나자마자 갑자기 다 이러면서 되게 그 모든 게 각과 와 이게 그러니까 일단 음식하기 전에 또 친구 소개서 보도록 할게요. 나 진짜 초심을 진짜 잃었다. 이제 그 제 친구를 통해서 나를 굉장히 어린이처럼 바라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약간 좀 깝족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 인사 방법을 좀 바꾸고 싶어. 여러분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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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 안녕. 네, 그래서 나를 추측할 수 있는 힌트가 형이 1등이 되고 싶은 게 목표래. 나랑 친한 사람인가 보네. 같이 먹고 싶은 음식, 이유, 다이어트식. 형이 살 빼라고 했으면 내가 살 빼라고 했구나. 약간 덩치가 있거나 뭐 살이 좀 찐 친구인 건가? 연기자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연기자들한테는 내가 절대 살 빼라 뭐 해라 체중 같은 거 얘기를 안 하거든. 찌고 빼고 하는 자기 관리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선배들한테 뭐 형들한테 이렇게 너 살 빼라 이런 얘기 듣는 거는 가수들이야. 보통 닉네임에 힌트가 숨겨져 있겠지. 트로피의 수집가니까 1등 많이 하는 아이돌 가수 중에서 체구가 있는 친구는 한 명밖에 없어. 신동 정도밖에 없지 않아? 훤칠. 키 크고 훤칠한 아이돌 가수 요즘에 너무 많지. 이건 너무 어렵다. 뭐 오디션 프로그램. 몇 명 있어. 오디션 프로그램은. 내가 사석에서 그나마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2명 있는데 그 2명이 다 1위 했던 친구들이야. 이름이 뭐였더라? 잠깐만. 잠깐만. 기억났다. 그러니까 2명이 있어. 진혜성하고 손태진. 근데 나 그 둘한테 다 살 빼라고 했거든. 근데 힌트를 얻었어. 훤칠하다고 했지? 태진아! 혜성이도 훤칠하지만 약간 서운할 뻔했네 갑자기. 안녕하세요. 훤칠하지 태진이. 여기서 이렇게 오랜만이야 우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태진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다. 태진아, 네. 우리 일단 처음부터 네. 일단 반말 모드를 해야 돼. 반말 모드를. 네. 응. 반말을 하면 돼. 어렵지 않아요. 해야 된다고. 네, 형. 어떻게, 반말을 어떻게 했었지? 반말 그냥 하면 되지. 형, 너무 배고파. 배고파? 진짜 배고파.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태진아, 너무 배고파. 태진아, 지금 너가 잠깐만. 너 몇 년생이었지? 88이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살 차이 나는 선후배가 오히려 더 이렇게 말을 잘 못 놔. 군대에서 아빠 소름 돋는 거 얘기해드릴까요? 제가 선임이었어요. 한참 선임이었어, 한명. 선임이었는데 한참 선임. 일단 앉으면 얘기하시죠, 형. 먹고 싶은 게 이거잖아. 양배추, 뭐 계란전. 그 전에 태진아 너 살 좀 빼라. 살 빼면 훨씬 나아질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삶에 조금 약간 여유도 생기고 이제 끝나다 보니까 사람들 많이 만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올라왔어요. 그렇지. 네. 이거는 솔직히 양배추랑 솔직히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양배추랑 계란만 넣어서 네. 소금 간을 조금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전 부치듯이 그냥 부치면 돼. 나 형 이렇게 요리 진짜 잘하는 줄 몰랐어요. 나 진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한 번도 형 집에 놀러 간 적이 없어가지고 저녁 늦게 만날 수밖에 없었으니까. 맞아, 다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네. 너 왜 이렇게 바빠? 아니 근데 몇 개를 나간 거지 지금까지? 오디션 프로그램을? 지금 팬텀싱어를 7년 전에 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 불타는 드롭맨 우승을 했죠. 너 벌써 거물 올렸다며? 에? 아니
요새 그 레카뉴스라고 하죠. 어. 네, 거기 보니까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말레이시아의 어떤 재벌 딸이랑 제가 결혼을 했다는 그런 얘기와 아 나도 그 유튜브로 봤거든. 유튜브로 봤는데 얘가 뭐 엄청 벌써 지금 뭐 여의도에 이미 집이 있다고. 오, 그래서 그렇게 나도 사람들이 들었거든. 집들이 좀 하자고. 또 뭐야? 또 뭐가 진실이야? 하나도 진실이 아니죠. 저도 보면서 재밌어서 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약간 오해와 좀 이상한 소문들이 근데 그 오해를 난 지금 솔직히 여기 이 자리에서 그냥 물어볼게. 너가 원래 성악 전공이었잖아. 네. 근데 장르를 이렇게 네. 바꾼 이유가 뭐야? 진짜 건물을 올리고 싶어서야? 아니면 정말 거기서부터 간다 이거죠. 아니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단 형 하는 거 보게요. 근데 아니 솔직한 마음을 그냥 얘기해줘. 군악대가 전 되게 컸어요. 군악 때 붉은 노를 막 난 너를 사랑한 이런 막 이러면서 그치, 부르는데 그치, 불렀어.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그게 되게 뿌듯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우리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내가 해야 되겠다. 맞아. 그러다 근데 보니까 근데 그래서 그 여의도에 집 사니까 좋아? 아니 그거부터 얘기해. 진짜 샀어 안 샀어? 안 샀어요. 안 샀구나. 전혀 그런 거. 어쨌든 없고. 그거는 월세에서 전세 정도로 갔다? 오, 네. 야, 엄청 훌륭하지. 그래도 그렇게는 갔다 정도인데 음. 저한테는 예상치 못했던 그 상금이 있었기 때문에 상금이 얼마였지? 한 6억 3천 정도가 6억 3천? 야, 세금 떼고 아니죠. 세금 떼기 전에 잠깐 아니 근데 세금 뺀데 소속사가 있었을 거 아니야? 있죠. 아니 너 빨리 반말해야 된다니까. 이게 얘가 많이 못 벌었어 보니까. 많이 벌면 반말이 바로 나오거든. 형에 비해 에이, 야 그래도 크다. 그래도 엄청 큰 거잖아. 그거 돈 어디 갔어요? 그걸 또 뭐 솔직히 했어? 안 건드렸어요. 아니 그래도 전세로 옮겼다는 거. 근데 좀 물어보자. 이걸 물어봐야 돼. 몇 평이야? 36 정도? 지역은 어디야? 노현. 야! 아니 야! 잠깐 강남에 36평 전세면은 되게 엄청 세거든. 아니 요즘에.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큰 오해가 될 수가 있구나. 그게 아니고 요즘에 전세 시세가 엄청나거든. 이게 일단 앉아. 근데. 이게 왜냐면 되게 장르를 바꾼다는 거는 근데 보통 가구가 아니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 약간 어떤 목표? 이 저음 가수인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의 그 장르는 어디까지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약간 프랭크 시나트라 같은 게 꿈이거든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은 게 꿈인데 그게 한국에서 치면 이제 옛날 성인가요 선생님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로트에 대한 안 되겠다. 형 지금 약간 나 지금 약간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형 되게 요리 잘하는 줄 알았는데 다 나 편집이었네. 이거를 이거. 진짜 알아봤거든. 안 되겠다. 저것도 틀리다. 기술이 없을 때 이렇게 오. 이렇게 해야 돼. 기술이 없으면. 태진아, 내 형이 원래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요리를 할 때 되게 버벅거려. 엄청 버벅거려. 먹어보자. 감사합니다. 맛도 보자. 진짜 이게 처음 만든 거라고요, 근데? 처음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진짜 맛있다. 근데 평소에 솔직히 이거 해 먹겠어? 솔직히 재료만 있으면 형 지금 난 너무 신기한 게 그냥 막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그냥 얘기하면서 만드는 거 자체는 아니야, 너 얘기할 때 나 되게 그랬어? 부담했어. 어차피 그 부분은 안 나갈 거잖아요. 그런 것만 써. 잘하는 건 하나도 안 써. 자, 트로피 수집가라고 했는데 솔직히 트로피가 지금까지 모아둔 게 몇 개야? 그러니까 초대 음악 프로그램을 1등을 2번 시켜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구나. 솔직히 지금 뭐 옆에서 계속 미는 게 이제 남은 거 쇼미더머니뿐이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거는 경연 프로그램 이제 더 이상 못 하겠고. 하지 마. 네. 이 친구가 군대에 있을 때랑 지금이랑 목소리가 다른 거 알아? 너 군대 있을 때 목소리 한번 내봐봐. 좀 더 성악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렇게. 평소에도요?
아니 그냥 말할 때 워낙 이렇게 더 얘기를 했고 이제 그게 약간 좀 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조교 같은 목소리. 아닙니다. 막 이렇게 막 무조건 막 딴딴. 맨날 뭐 식당 가도 막 아 이모 이러면서 막. 근데 그게 많이 버려지기도 하고 근데 얘는 항상 우리가 뭐 모임 같은 거 가질 때 술을 좀 취하면 되게 시끄러워. 이 통이 엄청 크니까 발성이 더 좋아져. 아니 치기도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이게 그거 알잖아요. 점점 사람들이 시끄러워져요. 점점 이게 우리도 모르게 그 소리를 뚫고 다 얘기를 나가야 막 돼. 이러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형 들어. 아니 형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러면서 그럼 옆에서는 야 좀 조용히 좀 해. 이렇게 되는. 아 근데 뭐 근데 난 그게 멋있었거든. 그 손 병장님 느낌. 뭔지 알지? 아, 내가 저- 갔을 때 너 처음 만났을 때 병장이었잖아. 그렇죠. 병장 완전 초. 난 이등병이었잖아. 아 너 그때 아주 군대 내에서는 되게 크게 하는 행사 계룡 군문화 축제라고 그때 이제 가수로 무대를 하기 위해서 왔었고 거기서 연습 과정 동안 한 2달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이제 형이 이등병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아 왜? 아이, 우리의 뭘. 짝대기가 얼마나. 난 들어왔을 때 별인 줄 알았다 이거 그냥 아 그래서 나와의 첫 만남이 와 연예인이다 이런 느낌이었어? 아 그런 거 있었죠. 분명히 나랑 같은 군복을 입고 있는데 약간 후광이 약간 보이고. 그래? 그리고 갑자기 우리 대장들이 막 뛰어나가고 막. 그래? 농담이에요. 본 적이 농담이에요. 없는데? 근데 우리가 같이 했었던 경례가 달랐나? 아니 똑같았죠. 아니 똑같지? 아. 근데, 근데 형이 달랐어요. 나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뭐 보통 같으면 이제 노래가 끝나고 충서 하고 딱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나가거든요. 근데 형은 갑자기 막 항상 노래할 때 갑자기 그 군복에 그런 스웩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다음에 딱 끝나자마자 갑자기 다 이러면서 되게 그 모든 게 각과 와 이게 그러니까 너는 병장님이라서 그래. 난 이등병, 아. 나는 쫄병이었으니까. 아유 그래도 나는 이제 파견을 나간 맞아요. 군인이었잖아. 근데 옆에서 계속 가이드해주고 챙겨주고 뭐 이것저것 매뉴얼 같은 거 설명해주고 했던 게 이제 손태진 병장님이었던. 병장. 그럼 서로 그때 존댓말 했어요. 원래 단학가가 자기 부대가 아니면 이제 아저씨라고 해서 그냥 했어요. 저도 이렇게 하거든요. 요라고 해도 돼요. 근데 형도 편하게 그냥 형이라 해. 어차피 우리 뭐 같은 같은 부대는 아니니까 쉽게 친해질 수 있었고 더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스타였죠 스타.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어. 예를 들어 각지에서 팬분들이 어, 보러 와주셨잖아. 그때 는 진짜 놀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간부님들도 뭐 케어 겸 해가지고 이제 챙겨주셨던 거지. 다른 뭐 병사들하고 차별을 두고 이건 아니야. 이런 땡볕에 서 있는데 형은 대기실이 있다니까요. 이게 어쩔 수 없다니까. 아니, 그리고 거기가 되게 넓어요. 되게 넓은데 어디 한 장소에서 하나 갈 때 카트 타고 가요. 군인이? 아, 분이 병이? 그것도 이제 그 어쩔 앞에서 수 이제 없는. 딱 간부가 이렇게 운전해주고 있고. 근데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이제 통제. 군대 맞아, 가 안전을- 빨리 안전을 위해서 그럼 사실 안전인 그랬던 거지. 아 근데 얘네 부대는 부대 안에 통신사도 있고 무슨 파리바게트 이런 것도 있고. 부대 안에 파리바게트 치킨집도 있고 또 아니, 신호등이 있어 부대 안에. 아니 육군 본부예요. 거기 본부여서 거기는 중령 소령분들이 스피커 들고 뛰고 있고. 진짜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너무 기분 좋아서 내가 뭐 치킨 같은 거 샀잖아. 그러니까. 그냥. 아 내가 그때 이게 처음으로 너무 블랙 감사- 카드를 봤어요. 뭐 형이 막 갑자기 이런 내가 이런 또 것까지는 언제 또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아니, 했어. 이 정도까지는 아. 아니지만 이렇게 고생했다고 큰 행사 끝나면 뭐 혹은 뭐 하루 일과 끝나면 그때 처음 블랙 카드를 봤죠. 굳이 블랙카드로 긁으시. 그거 딱 하나. 블랙카드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 아니 나 잠깐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분위기가 아니 왜냐면 카드를 여러 개 갖고 다니면 연회비가 많이 들어가잖아. 형 근데 있어요 지금? 기다려봐. 갖고 올게. 태준아 먹고 있어. 아. 양이 별로 없다. 아니 이게 넘어가겠어요 형? 지금? 이거 봐봐요. 이게 잘 봐요. 형 이거 떨어뜨려도 돼요? 근데 예전만큼 아니 소리가 안 여기 나. 그냥 이래요. 완전 이거 쎄요.
아 원래 이제 처음에 봤던 게 완전 쎄였고 바뀌었지. 568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와. 1000명 중에. 와. 근데 1000명 중에 500 몇 번째라는 게 그게 기쁜 일은 아닌 거야. 4,800명 중에 1,000명이면 대단한 거 아니야? 저는 카드 뒤에 이게 적혀 있는 게 되게 이렇게 초라해 보일 줄 몰랐어요. 교통카드라고 써져 있어요. 이게 교통카드라고 써. 이게 엄청나게 좋아진 건 게 뭐냐면 블랙카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교통을 이용하나? 그치. 그 보통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하시다 보니까 원래 그 기능이 없었다가 마침 이게 생긴 거야. 너무 오. 좋은 거지. 진짜 이것만 갖고 다니면 그래서 다 되는 거야. 비싸게 나올 때. 저 갈게요. 우리 이런 아. 거 잘했어. 아니. 아우 맞다. 오 이거 잠깐. 갑자기 더 거리감 느끼네요. 아니 근데 트롯이라는 장르는 나중에 너가 연습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사실. 네. 원래 불러왔던 너의 창법들 발성들이 충돌된 적은 없어? 요새 조금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마이크를 잡으면 이게 마이크는 이 확성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확성을 도와주는 거고, 근데 성악은 옛날에 마이크가 없었을 당시 이 디자인 자체를 잘 울리게끔 한 다음에 거기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발성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새 마이크 잡으면 막 나만의 그대는 한 이 정도만 불러요. 근데 이게 없으면 나만의 그래서 올려야 그대는 이렇게 부르죠. 완전 달라. 근데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솔직히 때로는 어렵죠. 힘들지. 네. 그래서 한 번씩 그냥 상황적으로 이제 발성도 하고 아 내가 몸을 풀 때는 좀 그렇게 쓰는데 딱 이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안 좋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쿠세라고 하는데 약간 어떤 쪽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치. 트로트는 이제 기교와 이제 꺾기가 중요한데 성악은 그런 게 없잖아요. 나만의 그대는 이런 게 양념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치. 성악으로 하다가 나만의 그대는 이래 버리면 이상하지. 약간 근데 하고 싶어지고 아니면 안 하면 이상할 것 같고. 그치. 약간 내 이 좌클래식과 우트롯의 이 충돌이 한 번씩 있어요. 나로 따지면 그 음식에다가 약간 미원 빠진 맛이야. 미원 빠진 맛이야. 근데 확실히 하던 크로스오버 음악하고 트로트하고 다른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다른 게 뭐야? 일단 발을 많이 떼게 되더라고요. 보통 같으면 딱 이제 딱 서서 뚝심시름. 딱 이러고 딱. 하니까 원래. 뭐 해봤자 막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잡고 뭐 아니면 서로 보고 막 이렇게 그치. 그 정도였는데 무대 위에서 뛰어보기도 시작하고 막.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박수. 이 박수가 박수라는 뭐가 거. 달라? 보통 같으면 이제 노래를 끝내고 심지어 그 잔향 남을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그치. 딱 박수 받고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이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음악이 나오는 순간 갑자기 이러고 그다음에 간주 때 갑자기 박수 나오고 끝나기 전에 박수 나오고 박수 많이 받으면 되게 기분 좋잖아 근데. 기분이 좋죠.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게 있어요. 호흡 자체가 처음부터 저랑 같이 벌스를 같이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체가 잔치가 되는 거고 축제가 되는 그런 느낌? 아니 근데 가장 그 연령대는 가장 많으신 분들이 요즘에는 어떻게 되셔? 그러니까 우리 7060 음. 누님들 많으시죠. 아, 이게 나도 약간 그런 편이거든. 오 진짜? 특히 일본에서는 아 그렇죠. 거기는 평생 이게 아무래도 K-팝이 처음 갔을 때 한류 음악이라는 걸 네. 처음 접하신 분들이 어쨌든 그때 연사마, 변사마 뭐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막 붐업이 됐을 때 음악 가지고 간 거 우리였잖아.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와 주신 분들도 사실 이제 연령대가 꽤 있으신 분들이었는데 근데 그분들이 아직도 남아 계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 평생 가는 그 팬심의 마음이 한 번씩 이제 콘서트장에 앞열에 어떻게 1열에 앉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큰 누님들이 한 두세 분 같이 앉아 있어요. 3시간 동안 그냥 너무 즐겁게 계시다 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따님 혹은 자식분들이 뒤쪽에 앉아 있고 대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매를 한 건지 그리고 심지어 3대가 같이 공연을 오는 것도 본 적도 많고. 나 그렇게 그 부녀지간 모녀지간이 네. 같이 이렇게 팬돼서 같이 이렇게 콘서트 놀러 가고 맞아요. 진짜 그게 너무 보기가 네. 좋은 거야. 그래서 저는 되게 더 매력에 빠지고 아 이게 진정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제가 하는 걸까요?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호감적인 목소리긴 하거든 발성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목소리가 좀 매가리가 없어가지고 약간 좀 인기가 없는 목소리고. 왜 이렇게 없어요? 만약 우리가 블라인드로 지금 만약 미팅을 나갔어. 네. 그럼 무조건 너야. 이게 제 친구 보고 계시는 이제 뭐 기업 이제 관련된 분들 혹시 보고 계시면요, 그 이 친구는 꼭 벨 소리 같은 거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모닝콜 소리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번호는 나중에 여기 밑에다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약간 사람이 그 중간이 없어. 태진이는. 봐봐. 그러니까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도 1위만 하는 거야. 그 비법 좀 2위, 3위가 없어. 아, 그러니까 너가 딱 1위 하자고 노리면 딱 그 1위가 되는 방법이라는 게 있는 거야? 공통적으로 저는 1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 반대로? 팬덤 싱어 때도 그렇고 불타는 트롯맨 때도 그렇고 전 여기 1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야망을 막 이렇게 퍼붓는 그런 기세를 뽐내지 못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근데 뭘 하느냐 약간 좀 전략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운도 많이 따라야 되고 어떤 미션을 하게 될지 어떤 곡을 선곡도 진짜 중요하고 누구랑 대결을 하게 될지 근데 그런 거는 사전에 그게 없어? 아예 없어요. 모든 게 리얼이에요. 진짜 리얼이야? 네. 그냥 리얼로 밤새서 선곡시키고 성공이 안 되면 밤새 뭐 그냥 선곡하러 8시 저녁에 가면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나오고 근데 아직 선곡 안 됐고 진짜 그래? 막 그래요. 근데 진짜 팬텀 싱어를 겪어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 불타는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팬텀 싱어는 진짜 한 5분의 1? 그러니까 더 한 심했구나. 10%? 10%. 정말. 일단 저는 아는 트롯 노래가 거의 없잖아. 없었고 그치. 모든 게 새로웠고 그리고 갑자기 저 2번째 미션 때부터 팀 미션 한 다음에 춤추기 시작했어요. 와, 이게 그러니까 모든 출연자랑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태진이 입장에서 저의 입장에서. 그래 더 힘들었겠구나. 그렇죠. 오 마이 갓.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솔직히 이제 또 많은 노래들을 알고 그렇게 된 건 있지만 그때는 진짜 전 솔직히 그냥 번아웃 올 것 같았어요. 솔직히 나는 그 불타는 트롯맨이 트롯을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 내가 알고 있었어. 네. 태진이는 그 떨어지겠다 나 싶었거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굳이 거기 나가서 트롯을 원래 안 했으니까 전혀 대단한 거지. 진짜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약간 나를 보고 듣고 싶게 만드는 이유는 유일한 거는 이 사람만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 성악적인 색깔, 내 목소리의 색깔은 절대 버리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거 끝나고 나서 너가 지금 활동을 하면서 네. 지금의 번아웃이 오는 뭐 타이밍이나 그럴 때는 언제? 지금은 그냥 너무 정신이 없을 때 그리고 지금 나로서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갑자기 붕 떠버렸잖아요. 어떤 틀이 있는 게 아니고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넌 지금 그 인코드 가면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아니 미스틱에서도 이게 처음이잖아, 이런 경우가. 그렇죠. 처음이기 이런 때문에 사례는 처음. 이제 잡혀갈 거고 내후년 정도 되잖아. 장난 아닐 거야. 형한테 반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때 반말할 거야 아마. 너가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그 1위 때 손태진 딱 얘기 들었을 때 그때 그냥 기분이 어땠어? 그때는 솔직히 한 7, 8개월의 대장정 끝이었잖아요. 그치.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막 새치도 막 엄청 생기고 막 그리고 살도 한 7, 8kg를 뺐으니까 그런 막 지난 날들 필름처럼 약간 그 기억이. 진짜 잘 참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 마음이 쫙 풀리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치. 팬텀 싱어 시즌 1 때는 그렇게 눈물을 안 흘렸던 것 같은데 고생을 그만큼 한 거야. 약간 펑펑 이제 울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제 그 눈물이 마르고 나서 막 엄청 걱정했을 거야. 할 게 엄청 많잖아. 그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제 무슨 일이 있었지? 진짜. 그러게 되겠지. 왜냐면 이게 프로그램이 딱 끝나자마자 뭔가 그 앞으로 또 뭔가 또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잠깐 이게 그 하얘지는 그 시기가 있어요. 끝나자마자. 네, 제가 우승자. 그렇군요. 이러면서 돌아다니다가 이거 약간 군대 같은 느낌이네. 그런가요? 딱 이제 병장까지 딱 달았어. 짝대기 4개 딱 달고 야 뭐 저녁을 명 받았습니다 딱 한 다음에 딱 나가서 이제 사회 나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반 어제 맞아요. 평소대로 돌아온 거잖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정말 군대에서 2년 동안 열심히 막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전역하자마자 그거보다 더 큰 걱정들과 그치. 책임감과 맞아. 부담감이 맞아. 너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으로의 그 걱정 때문에도 눈물이 살짝 섞여 있었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감정이 네. 섞인 거지. 그때는 몇 개 안 되는 평생 그 남는 기억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래도 태진이는 너무나 다행인 게 이제 비대면적인 스케줄보다 좀 사람들하고 직접 만나서 그렇죠. 뭔가 이제 공연도 하고 호흡할 수 있는 이제 뭐좀 장이 많을 거 아니야 앞으로. 팬덤 컬러라는 게 생겼어요. 이름이 아니 팬덤 컬러. 그러니까 색깔. 팬카페 이름이 손샤인이에요. 선샤인. 네. 잘 졌다. 선샤인인데 근데 선샤인 색깔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햇빛 색깔이라고 해서 그 뭐야 그 햇빛 색깔이 뭐야 정확히 뭐라 그래요? 저거 약간 이런 뭐야? 어디서 누구 나한테 쑥 줬어? 뭐야? 너네 굿즈구나. 야 근데 저거 되게 튄다. 엄청 튀는 색깔 아니야? 튀어요. 그치 어디 가도 튀는데 이렇게 딱 이제 행사장 가면 이렇게 오렌지로 이렇게 채워주시거든요. 튀어. 그러면 너무 잘 보이니까 잘 보이지. 되게 든든하고. 든든하지. 용기가 생기지. 네. 나 왔어요. 네. 이게 돼. 팬들이 많으면 그게 진짜 좋더라고요. 계속 난 늘었으면 좋겠어. 늘어나야죠. 이게 약간 쫄아. 앞에 내 색깔이 별로 없으면 그렇게 위축이 되고 내가 작아져. 근데 난 좀 너무 대단했던 게 말로는 쫀다고 얘기하지만 군대에서 병사들 앞에서도 하나도 안 쫄았어요. 일어나! 이러면서. 군인들한테요? 아니 왜냐면 나는 내가 열심히 하고 성과가 좋으면 휴가가 생길까? 그 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그런 거였어요? 당연하지. 근데 진짜 휴가 안 주셨어 많이. 이거 알아? 그 배지 알아? 토큰 같은 거? 금화처럼 생긴 네. 네. 장성군들만 가지고. 맞아요. 특별한 날에 주던지 뭐. 그래서 딱 나를 딱 부르는 거야. 장소에 딱 앉아 계시네 딱 일어나서 나를 딱 불러. 나한테 딱 악수를 하는데 그 악수하면서 이렇게 딱 껴주는 거야. 그럼 내가 그걸 이렇게 가져가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그게 휴가증인가 했어. 그냥 총장님 토큰이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는데 그게 약간 용도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리스펙. 내가 이거를 총장님한테 받았다. 받았다.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삼성의 뭐 이재용 회장님을 만났는데 그분한테 명함을 직접 받았어. 뭐 어디 쓸 데는 없지만 직접 받았다. 약간 이런. 너무 나 집에 그거 되게 많거든. 한 10대 개 되는데. 나 그거 나중에 갖고 올까? 자랑 좀 하자. 근데 그게 전 세계 어딜 가도 특정 부대 뭐마다 다 그게 있어요.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실 같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딱 판이 있어서 딱 따다다다다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모아두는 거야. 미국에서 어디에서 좋은 것처럼. 네. 받는 그런 목적이에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만들지. 같이 있으면. 우리 트로피 수집가가 아니라 약간 그런 거 수집가 해도 되겠다. 옛날부터 수집으로 수집을 되게 그냥 좋아해. 그런 수집이었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마무리할 때가 왔는데 아. 항상 이거는 게스트 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야. 형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진짜 되게 큰 영향을 준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거든요. 그 첫 이 가수로서의 이미지, 편견들을 깬 사람으로서 1인으로서 나는 그게 아직도 분명히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되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고맙다. 오늘 새로운 큰 목표가 생겼네요. 저 1000명 안에 들어갈 수가 있을지. 태진. 그건 야망이지 진짜. 말로 뱉는 거는 뭐 뭐든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사실 언젠가는 이 날도 또 되게 재밌게 또 얘기하면서 그치. 회상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파이팅 하자. 해야죠. 고맙다 나와줘서. 감사합니다. 내후년 정도 되잖아? 장난 아닐 거야. 형한테 반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때 반말할 거야 아마.